조선 전기 어느 마을에 문수라는 노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한진사 댁에서 태어나 자란 종이었는데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했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집안일에 집중할 때 문수는 마당을 쓸며 주인의 공부 소리를 엿듣고 그 뜻을 스스로 깨우쳤습니다. 그는 늘 한문 구절을 읊조렸고 글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당시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백성들은 여전히 고단하였지만 평화가 찾아오며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한진사는 지역에서 명망 높은 은퇴한 관직자였고 그의 집안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진사는 마당 너머에서 들려오는 문수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수는 빗자루를 손에 들고서 시한구절을 대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높다 하되 날아오르는 새가 있고 땅이 깊다 하되 파고드는 벌레 있네. 문수야, 어디서 그런 시를 배웠느냐? 도련님께서 읽으시는 걸 듣고 혼자 외운 것입니다. 한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귀는 어둡지 않고 마음은 밝다. 그 뜻을 혼자 깨우쳤다면 내 속엔 남다른 것이 있다. 그 장면을 담장 너머에서 몰래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덕수였습니다. 한덕수는 문수와 나이가 같은 한진사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덕수의 속은 거세게 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둥에 기대선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저렇게 부드러웠던가. 나도 잘 받아보지 못한 칭찬이 노비에게 향하고 있구나. 덕수는 힘주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 뭔가 무겁고 답답한 덩어리가 뭉치고 있었습니다. 노비 주제에 뭘 안다고 저리 심각하게 글을 읊조리나. 그래, 맞다. 그래봤자 저 녀석은 노비다. 덕수는 더 이상 문수를 신경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문수와 덕수는 스물이 되었습니다. 한진사는 아들의 혼사를 추진하였고 이웃마을 이정승의 딸 옥분과의 혼처가 정해졌습니다. 옥분은 재주 많고 시문에 능한 교수로 혼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혼례를 올린다는 것은 단지 결혼이라는 절차가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지고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게를 뜻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혼례 전날 밤 덕수는 초래복을 펼쳐놓고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초상화 속 옥분의 총명한 눈동자를 가만히 보던 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는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조용히 보따리를 챙기고 짧은 쪽지를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늘이 막 밝아올 무렵 덕수가 사라진 것이 밝혀지며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진사는 덕수의 빈방에서 쪽지를 발견하고는 털썩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이 혼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철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철이 없을 수 있나? 오늘이 혼례날이건만 이를 어쩐단 말인가? 한진사는 탄식을 하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시 후 한진사가 조용히 문수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문수야, 덕수가 도망쳤다. 도련님이요? 정말이십니까? 한진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곧 사돈댁이 도착할 게다. 이 상황에서 혼례를 물은다는 건 이 집안의 얼굴을 송두리째 잃는 일이야. 덕수는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켜다오. 너라면 잘 해낼 것이다. 문수는 신랑의 예복을 입고 혼례식장에 섰습니다. 선남선녀로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잘 어울리는 부부예요. 하객들의 칭찬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옥부는 신랑이 바뀐 것을 모른 채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식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문수와 옥부는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서방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겠습니다. 문수는 자신이 가짜 신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르신께서 덕수 도련님을 금방 데리고 오실 거야. 하지만 덕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진사가 사람들을 풀어 덕수를 찾았지만 덕수는 끝내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문수와 옥분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옥분은 문수가 조용히 시를 읊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달빛이 창가에 고요히 머물러 있네. 진실한 마음. 어찌 전할까 부끄러운 이 몸 감히 바라보네. 옥분은 참으로 문수의 성정을 닮은 시라고 생각하며 화답하는 시를 읊었습니다. 산 너머 피어나는 꽃들처럼 마음도 서서히 열려가네. 참된 정 나누며 살아간다면 어찌 부족함이 있으리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옥분은 문수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품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문수도 옥분의 지혜롭고 자상한 모습에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따뜻해질수록 문수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그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거짓된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내 마음은 진심인데
시작이 거짓이라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녀를 부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그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마침내 문수는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문수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저는 한덕수 도련님이 아닙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한진사 댁의 노비 문수입니다. 도련님께서 혼례 전날 도망가셔서 제가 대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옥부는 잠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와 나누신 마음도 거짓이었나요? 아닙니다. 그것만은 진실입니다. 옥부는 문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서방님을 제 마음에 담았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인, 하지만 세상이 저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시험을 보세요. 옥분의 말에 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시험을요? 하지만 저는 노비 신분인데 전란이 끝난 후 나라에서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면천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서방님에게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옥분의 지혜로운 조언에 문수는 임진왜란 때 마을을 지키기 위해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면천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수는 한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한덕수 도련님이 아니라 노비임을 모두 밝혔습니다. 한진사는 아무 말 없이 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루 바닥에는 긴장한 문수의 손이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덕수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문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옥분 낭자께 모든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새로이 살고 싶습니다. 문수는 옥분에게서 들었던 면천과 과거 시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짐을 주었다는 것을 안다. 이제는 너의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 앞에 서거라.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문수는 밤낮으로 열심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문수가 공부에 매진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마침내 면천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한진사가 문수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문수야,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소중함을 몰랐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구나. 한진사가 서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양자 입종 문서다. 이제 너는 한문수다. 옥분이도 이제 진정한 한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구나.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마음고생이 컸다. 이런 큰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내 이름으로 당당히 살아라. 한진사가 문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참 다정해 문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옥부는 문수가 떠나기 전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서방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세요. 저는 언제나 서방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문수가 시험장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그때 한진사 집으로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덕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두둑한 주머니 덕에 집 밖에서도 잘 지낸 듯 그의 얼굴에서는 윤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머니가 텅 비자 결국 꼬리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찌 돌아왔느냐? 한진사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났으면 내 원하는 대로 잘 살 것이지. 왜 돌아왔느냐? 이제 혼례를 올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본래 너와 결혼할 여자가 있더냐? 1년 전 혼담이 오갔던, 아니 혼례복까지 마쳤던 이옥분 낭자 말입니다. 한덕수의 말에 한진사에게서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내 짝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분 낭자가 다른 사내와 혼례를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그렇다. 덕수는 1년이란 시간 동안 옥분이 그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내와 결혼을 한 것이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때 한진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덕수야, 많은 것이 달라졌다. 한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옥분 낭자는 문수와 혼례를 올렸다. 뭐라고요? 한덕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문수요? 그 노비 문수 말입니까? 아, 그렇다. 내가 도망간 그날 문수가 내 대신 혼례를 올렸다. 한덕수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에게 있던 문수에 대한 질투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똑똑하다고 칭찬받는 문수가 늘 눈에 가시였고 자신보다 더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늘 불편했던 그 감정들이 폭발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노비가 감히 양반과 규수와 혼례를 올렸다고요? 한덕수는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이 저를 흉내내서 제 자리를 훔친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시다니! 덕수야, 진정해야.
진정하라고요? 저는 1년 동안 고생하며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노비가 제 신부를 가로챘다고요? 바로 그때 옥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한덕수는 한눈에 옥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1년 전 혼례를 앞두고 받았던 그녀의 초상화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낭자! 한덕수가 옥분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저입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1년 전 당신과 혼례를 올리기로 했던 한덕수입니다. 옥분은 성난 황소처럼 흥분한 덕수의 모습에 당황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가 바로 당신의 남편입니다. 제 남편은 문수님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신의 진짜 남편입니다. 한덕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노비는 저를 사칭한 것뿐입니다.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원래대로 되돌려야 합니다. 도련님께서 혼례 전날 도망가신 순간 우리 사이의 인연은 끝난 것입니다. 한덕수는 어린아이 같은 얼굴로 한진사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으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덕수야. 아버지께서 그 노비와 옥분 낭자의 혼례를 무효로 선언하시면 됩니다. 문수는 그저 노비일 뿐이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마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한 하인이 대문을 박차고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문수 도련님께서 장원급제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한진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소란스럽게 떠들던 한덕수도 입을 다물고 하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예! 근정전에서 방방의식이 열렸는데 문수 도련님께서 장원으로 급제하셨다고 합니다. 한덕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비가 장원급제를 했다고? 그놈이 시험을 보기 위해 또 내 신분을 훔쳤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뻗친 덕수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가 질투에 눈이 돌아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노비가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 그놈이 제 신분을 훔쳐서 시험을 친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관가에 고발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사화를 쓴 문수가 들어왔습니다. 문수는 곧바로 한진사 앞으로 가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의 크나큰 은혜로 오늘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 덕수가 문수의 입에서 나온 아버님이란 말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문수 역시 뒤늦게 덕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문수는 진심으로 반가워하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덕수 도련님,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덕수는 문수의 이런 모습에서조차 자신과 비교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의 바르고 진심 어린 태도, 원망 대신 반가움을 표하는 너그러운 마음. 모든 것이 자신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한덕수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옥분이 문수에게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부인, 다녀왔습니다. 문수가 다정하게 웃으며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한덕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문수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한진사가 조용히 한덕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덕수야, 문수는 이미 면천이 되었다. 의병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양민이 된 것이지. 그리고 나는 문수를 내 양아들로 받아들였다. 한진사는 잠시 멈췄다가 아버지로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문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일궈냈다. 하지만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남을 질투하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거라. 한덕수는 한진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던 불만과 질투가 결국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한덕수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도피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삶을 배우며 서서히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아갔습니다. 훗날 문수는 벼슬에 나아가 청렴하고 유능한 관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는 관리였기 때문입니다. 문수와 옥부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두 사람은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모두 문수와 옥분을 닮아 총명하고 착한 아이들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 문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당신의 지혜로운 조언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가족은 없지 않을까요? 진실과 노력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옥분이 문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문수와 옥분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룬 문수일까요? 진실한 사랑을 선택한 옥분일까요?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한진사일까요?